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팩시알 머슬, 버테브라보다 밑에 있는 근육들이죠. 버테브라 컬럼보다 밑에 있는 근육들. 그래서 먼저 4개는 목 부위에는 스토노세팔리쿠스 머슬. 지난 시간에 그 명칭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배 쪽에서 본 그림이죠. 이 그림 보시면은 스터넘이 여기 있고요. 스터넘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로 가는 근육인데 요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스터노 옥시피탈리스 머슬하고 스터노 마스토이디우스 머슬. 그러니까 하나는 스터넘부터 시작해갖고 옥시피탈 본까지 가는 거. 저글러 프로세스로 가고 스터노 마스토이디우스 프로세스는 요거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로 가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위에 스터노 하이오이데우스, 스터노 사이로이데우스. 스터노 사이로이데우스는 어디 가서 붙냐 하면은 그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가서 붙는 근육입니다.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그다음에 롱구스콜리머스. 그다음에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는 저기 있는 거죠. 레링스에 있는 그 연골입니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이런 것들 실습할 때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잘 표시되어 있죠? 네. 요 그림도 확인해 보시고 요 그림. 네. 소락스에 있는 근육들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이제 안 배운 근육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익스터널 인터코스탈리스 시스템, 인터코스탈리스 머슬, 인터널 인터코스탈리스 머슬. 그건 뭐냐면 갈비뼈하고 갈비뼈 사이를 메꿔주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근육은 익스터널 인터코스탈리스 머슬이고요. 요 익스터널 인터코스탈리스 머슬을 좀 떼어내면 그 바로 밑에 붙어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지나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근육은 인터코스탈리스 근육이다. 인터코스탈리스 머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렉투스 소라시스 뭐 여기 근육이 있는 거고요. 여기 있고 트랜스버서스 토라시스라든지 트랜스버서 소라시스는 여기 뭐 어딘지 트랜스버서 소라시스 안쪽에 있습니다. 요 이 가슴 안쪽에 바깥에서는 보이질 않고요. 안쪽에 있는 근육. 세라투스 벤트럴리스 머슬 우리가 배웠죠. 여기에 이 세라투스 벤트럴리스 머슬 자른 겁니다. 앞다리에 떼어내 밑에 있는 근육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떼어내면은 그 위에 세라투스 도살리스 머슬이 있어요. 이게 톱니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갖고 세라투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이 세라투스 벤트럴리스 머슬은 굉장히 강력한 근육이고요. 세라투스 도살리스 머슬은 그 이제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도살 라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갈비뼈에 와서 붙어 있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은 소라시스 도살리스 크레니알리스이고, 그럼 카우달리스가 어디 있겠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세라투스 벤트랄리스 크레니알리스고, 요거는 여기 뒤에 있는 게 세라투스 벤트랄리스 카우달리스 머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리베이터 코스트럼 머슬이라든지 서브 코스탈리스 머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 안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흉곽 안에 있는 근육들.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버스 소라시스 머슬 보이죠? 이제 이건 가슴 안에서 본 근육들이에요. 이게 이제 트랜스버스 근육이고, 안쪽에서 보니까 이제 인터코스탈리스, 인터누스가 보이겠죠. 이런 근육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은 이제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흉강하고 복강을 나눠주고 있는 가로막입니다. 가로로 지나가는 막. 요거 이제 리베주로 붙어 있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근육의 일반적인 성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근육은 중간 부위가 이제 힘살로 되어 있고 양쪽 끝이 텐던으로 되어 있어갖고 뼈에 부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횡격막은 다이아프램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뼈에 이쪽이 뼈겠죠. 뭐 립이든 그게 뭐 버테브라든 뭐 스터넘이든
립이 잘린 게 보이네요. 이게 잘린 게. 그 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그 힘살로 되어 있습니다. 머슬로. 근육에 부착하는 근육이 뼈에 부착하는 부분이 힘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텐던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부분.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엇갈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뼈에 등 쪽에 가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거 이제 쿠르라라고 합니다. 텐던 조각들이 와서 이제 뼈에 버테브라의 배 쪽에 와서 토라식 버테브라의 배 쪽에 와서 붙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근육의 어떤 그 힘살과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의 배열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페리페랄 머스큘라 파트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주변부가 뼈에 부착하는 주변부가 근육으로 되어 있다, 힘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난다. 붙는 부위에 따라 갖고 코스탈 파트, 뭐 스터널 파트, 룸바 파트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다이아프램의 이 텐던으로 된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구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슬릿입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그 텐던이 부착을 하면서 교묘하게 얽혀갖고 하나의 그 통로를 만들어주게 되는. 그래서 그 통로를 포라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뭐 틈새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만, 슬릿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횡격막을 지나가야 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다이아프램을 지나가야 되는 구조물.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있겠어요? 이 다이아프램을 지나가야 되는 것들. 식도가 있겠죠, 그렇죠? 먼 게 쭉 지나가면은 다이아프램 가슴 지나가가지고 다이아프램 지나서 위까지 가야 돼요. 위는 배에 있고, 그렇죠?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혈관들이 있을 겁니다. 큰 혈관들. 그 대동맥 같은 경우에 동맥이 하나니까, 대동맥은 하나니까 이게 전신에 퍼져야 되니까 어쨌든 쭉 횡격막을 지나가고 복강, 다이아프램 지나가고 복강, 골반강까지 가야 되니까 그게 지나가야 되고, 반대로 정맥도 마찬가지죠. 대정맥도 거꾸로 피를 모아야 되니까, 심장은 여기 있으니까, 가슴에 있으니까 어쨌든 횡격막을, 이 다이아프램을 지나서 와야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자잘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 정도의 구조가 복강하고 흉강을 서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구조물이 돼서 그 구조물들이 통과하는 그런 슬릿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대동맥이 지나가는 그 슬릿을 에올틱 하이아투스라고 부르고, 식도가 지나가는 그 슬릿을, 식도가 지나가는 슬릿, 여기를 다시 그림을 좀 볼까요? 대동맥이 지나가는 건 등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올틱 하이아투스가 되고요. 식도가 지나가는 부분이 에스파지알 하이아투스, 그 다음에 대정맥이 지나가는 이 부분을 카발 포라멘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발 포라멘은 거의 동그란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식도나 에스파거스나 또는 에올타, 대동맥이 지나가는 부분은 뭔가 좀 이렇게 겹치면서 만들어진 슬릿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칭을 구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이아투스, 카발 포라멘, 대정맥이 지나가는 부분은 카발 포라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지나갈 때는 같이 동반해 지나가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얘기 지금 할까요? 그래서 주로 이 식도하고 같이 지나가는 그 구조물에는 베이거스 너브라고 하는 게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발 포라멘, 에올틱 하이아투스, 여기는 그 소라식 닥트라고 하는 게 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에지고스 베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나간다. 여러분들이 같이 지나가는 구조를 써놨죠, 여기. 에올트하고 같이 지나가는, 에올틱 하이아투스를 통해서 같이 지나가는 것들, 에스파지알 하이아투스에 통과하는 구조물들도 여기 정해져서 베이거스 트렁크스, 페이걸 트렁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카발 포라멘 이쪽에 카발 포라멘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소파거스, 그 다음에 여기 에올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텐던으로 되어 있고 주변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다이아프램이 붙어 있는 자리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립 중간 부분쯤 지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청진이나 타진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기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브도미널 월을 배의 벽을 구성하는 복강의 벽이겠죠. 배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은 먼저 벤트로레이터럴에 있는 벤트로레이터럴 어딘지 알겠죠? 옆구리하고 이제 그 배꼽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인데 먼저 여기 세 층의 근육이 있습니다. 옆에 그 레이터럴 사이드 옆구리 쪽에 있는 근육은 세 층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가 아니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파시아 설명드리면서 삼겹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배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 되게 이제 이 옆에 옆구리 부위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이 세 층이 되어 있는데 익스터널 오블리크 어브도미널리스 머슬, 그다음에 인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 그다음에 트랜스버서스 어브도미널리스 머슬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머슬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고 이것들이 어디서 붙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데서 시작해서 리니아 알바 또는 크레니아 퓨빅 리가멘트까지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드러내면 그 안쪽에 요 그림이죠. 이건 이제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이쪽은 이쪽은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이 나타나 있는 경우고 그걸 드러내면 이제 인터널까지가 이게 지금 인터너스 머슬 요게 인터너스 머슬 여기는 좀 트랜스버서스 머슬을 해놨구나. 이건 말고 요 그림을 보죠. 그래서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을 제거하면 이쪽에 인터널 오블리크 머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걸 제거하면 그 밑에 층에 트랜스버서스 어브도미널리스 머슬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배 옆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근육은 요 세 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세 층, 요거. 그래서 인터널 오블리크 어브도미널 머슬 나누고, 그 다음에 렉투스 어브도미널리스 머슬은 배 가운데 있는 근육입니다. 가운데. 요 근육이 되겠죠. 하나의 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렉투스 어브도미널리스 머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렉투스 어브도미널리스 머슬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 텐디너스 인터섹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에서는 한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식스팩 알죠? 식스팩 배 식스팩 나타나는 게 요 가운데는 리니아 알바라고 하는 결합 조직이 있고 이 렉투스 어브도미널리스 머슬에는 중간중간에 이런 텐디너스 인터섹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힘을 꽉 주게 되면 요게 불룩불룩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뭐 식스팩 더 되겠죠? 텐디너스 인터섹션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게 식스팩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안타깝네. 예,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크레마스터 머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인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에서 유래된 건데 요건 나중에 그 고환과 관련된 근육이에요. 고환. 수컷에서 고환과 관련된 근육이다. 요 말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고환 공부할 때.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요 부속 구조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리니아 알바라고 하는 가운데 요 가운데 있는 근육입니다. 이게 라페의 반대말이 되겠죠. 라페는 이제 등 쪽에 있는 솔길 얘기라고, 리니아 알바는 배 쪽에 이렇게 배 가운데 이제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하얀 선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근육들이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사이에서 만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렉투스 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그 옆구리에 있는 그 세 층의 근육들이 쭉 근육으로 되어 있다. 나중에 이제 그 리니아 알바에서 양쪽이 만나야 되는데 근육 형태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텐던으로 바뀌면서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배 가운데 있는 요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을 싸게 됩니다. 이렇게 싸서 이 옆에 있는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 인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 그 다음에 트랜스버서스 어브도미니스 머슬 세 개의 근육 그 텐던들이 저기 텐던이죠. 그 텐던들이 이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을 싸게 되면은 곧 이 막을 우리가 렉투스 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익스터널 레이아, 인터널 레이아는 그림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어디서 잘랐냐에 따라서 요 A, B, C는 이 절단 부위가 약간 점점점 뒤로 가는 겁니다. 앞에서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요 막이 이렇게 인터널, 요게 인터널 쪽이죠. 이게 이제 배 안쪽이니까 이제 이쪽이 익스터널 쪽인데 이런 레이아의 방향이 점점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인터널 쪽에도 레이아가 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모든 근막들이 다 바깥쪽으로 피부 쪽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점선으로 그려놓은 건 뭐냐면 복막입니다. 페리토니움. 그래서 이 복강을 안쪽에서 싸고 있는 막. 영어로는 요거를 라이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떤 그 원형 구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깥쪽을 쌀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커버링 대신에 빈 공간의 안쪽 내면을 이렇게 싸는 걸 라이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라이닝하고 있는 게 이건 복막입니다. 복강의 안쪽을 라이닝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부분, 뭐 팔시폼 리가멘트는 요거는 간을 연결해주고 있는 리가멘트인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렉투스 시스를 형성하고 있는 이 페시아의 요 배열이 좀 달라진다는 걸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도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위를 어딜 잘랐냐에 따라 여기 자르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잘라서 보면은 배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시스가. 실제로 예전에는 이 수술을 할 때 이 리니아 알바 쪽을 절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니아 알바가 여기 자르면 출혈이 별로 없어요. 혈관 분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의사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수술도 하고 다 할 텐데, 해박 시습할 때는 이미 사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가 나거나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기가 쉽겠지만 생체를 가지고 수술할 때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출혈이에요. 출혈하고 지혈.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지혈을 잘하고 가야 돼요. 지혈을 항상. 요즘은 이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메스로 자르고 메스로 이제 쭉 절개를 하면은 보비가 이제 뭐냐면 전기 인두 같은 거죠. 뭐 전기 칼인데 끝이 이제 고온이니까 이렇게 딱 찌르고 출혈이 생기면은 동맥을 끊으면은 이어줘야 됩니다. 동맥은 피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딱 잡아가지고 결찰해 놓고 나중에 그거 이어줘야 돼요. 아주 큰 동맥 같은 경우, 작은 동맥, 세동맥, 아테리올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이 정맥은 일단 그냥 지혈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정맥은 또 지가 알아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엔지오제네시스 해가지고. 근데 자르다 보면 이제 피가 나게 되죠. 이제 피를 제일 잘 제어를 해야 수술을 잘할 수가 있어요.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비 같은 것들로 찢어주면 됩니다. 그냥 찢어주면 이제 피초에 지혈이 되니까. 예전에 보비 같은 거 없을 때 일렬이 혈관 잡고 딱 짚고 거기에 실로 봉합사로 쫙쫙 묶어주고 가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하면. 근데 요즘 이제 보비 같은 걸로 살짝 찢어주면 이제 지혈이 되니까. 그래서 리니아 알바 옛날에 이제 수술 부위를 썼는데 이제 자를 땐 좋아요. 피가 안 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가 안 난다는 얘기는 나중에 잘 아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비 같은 거 쓰면서
절개를 하고, 아니면 뭐 보비로 직접 절개하는데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칼로 절개를 하고 메스로 절개를 하고 보비로 지혈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인기널 리가멘트는 스트롱 리가멘트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머스큘러 마치 일라스틱 티슈를 갖고 있는 스트롱 리가멘트고, 투바 콕시에서부터 일리오 푸빅 에미넨스, 여러분들 그 뼈에 있는 명칭을 상상하시면서 어디에 붙어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기널 커넬은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인기널 커넬은 암컷하고 수컷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좋게 수컷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이게 고환입니다. 고환, 테스티스인데, 이 테스티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배 안에서 발달을 해요. 이 배 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출생이 이제 은박해 오면서 이게 슬슬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몸 밖이라는 얘기는 이 복강 안에서 하다가 복강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복강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오면서 이 복강이 어떤 부위가 싹 열려가지고 쏙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복강이 이제 벽이 이렇게 있겠죠? 복강의 벽이. 그러면 이 고환이 이걸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게 되면 여기 있는 구조물들이 쭉 이렇게 싸게 되겠죠. 이렇게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환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어딘지를 정확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밀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배 안에 있었던 고환이 몸 밖으로 나가니까 배 안에도 나갔대요. 배 안에서 보면 거기에 배 안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복강 안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이 하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벽에 있겠죠. 복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복벽이 있으면 복벽 바깥쪽에도 구멍이 있지 않겠나. 구멍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복벽 안쪽에 있는 구멍, 아니 빠져나간 구멍, 뒤에 빠져나온 구멍, 그 사이가 연결되면 하나의 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복벽을 기준으로 해고 복벽 속에 있는 하나의 가상적인 통로를 우리가 인기널 커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기널 커넬. 자, 그럼 슈퍼피셜 인기널 링은 어딜까요? 이거는 슈퍼피셜이니까 바깥쪽에 빠져나온 흔적. 여기를 슈퍼피셜 인기널 링이라고 부르고, 배 안에 있었던 빠져나온 흔적을 부르고, 여기를 딥 인기널 링이라고 하고, 이 두 개 사이를 딥 인기널 링, 슈퍼피셜 인기널 링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관, 복벽을 통해서 연결되는 이 사이의 관이죠. 그 관을 인기널 커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디 형성되어 있는지, 그렇죠? 가장 안쪽에 있는 게 트랜스버스 파시아 형성이 될 거고, 가장 바깥쪽에는 인텍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키디즘. 이건 뭐냐 하면 고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은 배 안에서 복강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발달을 해 가지고 출생과 동시에 출생에 즈음해 가지고 이제 밖으로, 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크립토키디즘 이렇게 부릅니다. 크립토키디즘. 이게 한쪽만 올 수도 있고 양쪽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고환은 양쪽에 두 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크립토키디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기널 허니아는 뭐냐 하면, 요 부에서 이제 임상적 중요한 걸 짚어드리고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허니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이 빠져나온 그 통로를 인기널 커넬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게 뻥 뚫려져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완전히 타이트하게 밀착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 고환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여기가 좀 취약할 수가 있겠죠.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복압이 좀 높아진다든지 배 안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했을 경우에 이 안에 있던 장까지는 잘 안 빠져나오고, 대체적으로 빠져나오는 게 이제 장간막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 장간막이 딱딱한 게 아니고 흐물흐물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팽창하면서 고환이 빠져나왔던 이
관으로 같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애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고환하고 같이 빠져나와요. 뭐가 장갑막 같은 것들이. 요거를 인기날 허니아라고 합니다. 수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도 어렸을 때 이런 거 알아. 한쪽이 이만해져요. 고환. 걔는 유니라테럴로 와가지고 한쪽이 이만해져서. 그럼 이제 수술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주고 여기를 좀 타이트하게 묶어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인기날 허니아라고 합니다. 뭐 성인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고요. 이제 보통 어린 강아지 같으면 어린 강아지 이런 강아지들에서 이제 고환만 남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장갑막이 같이 따라 나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인기날 허니아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브 룸바 머슬들은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뒷다리 연결대근으로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냥 그 척추에 붙어 있는 그런 근육들로 하이펙살 머슬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세 가지 종류, 소스 마이너, 일리오 소스 머슬, 쿼드라투스 룸보르 머슬,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펠빅 아울렛에 있는 근육.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고락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펠빅 아울렛은 굉장히 느슨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살 그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게 뭐 세이크럼의 에이펙스 내지는 퍼스트 콕시절 버테브라의 바디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이스키아틱 아치,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그렇죠?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멘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멘트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뼈만 놓고 보면 뻥 뚫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옆이 아무것도 막아주는 게 없고, 그래서 그 옆을 막아주는 근육이 이제 요거 그 옆을 근육이 막게 되는데, 요 펠빅 아울렛의 그 주위 옆을 막아주는 그 근육들을 뭐라고 하냐면 펠빅 다이아프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살 파트 오브 머스큘러 페이셜, 파시알, 머스큘러 파시알 septum filling up pelvic outlet in anal region. 그렇죠? 그래서 근육과 파시아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septum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옆을 막아주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근육이 칵시지어스 머슬하고 그 다음에 리베이터 에이니머스라고 하는 근육이 이 펠빅 다이아프램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펠빅 아울렛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로제니탈 다이아프램은 뭐냐면 뒤에서 특히 뭐 스쿼트 마찬가지지만 암컷의 경우에 이 등 쪽에 에이너스가 있고 바로 밑에 그 벌바가 있습니다. 음문이. 그래서 그 사이의 경계를 우리가 유로제니탈 다이아프램이라고 합니다. 수컷의 경우는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제 음경 있는 부분까지, 음경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얘기하죠. 뭐 스크로툼까지도 이제 그 유로제니탈 다이아프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머스큘러 페시알 septum입니다. 그래서 펠빅 아웃렛의 베스티블러 리전 쪽에 있고 most formed by fascia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벤트럴 파트다 이런 얘기죠. 펠빅 다이아프램은 도살 파트가 되는 거고 유로제니탈 다이아프램은 벤트럴 파트가 된다. 펠빅 아울렛 주변에. 그래서 밑에 부분은 요 윗부분을 주로 펠빅 다이아프램이라고 부르고 이 밑에 부분을 유로제니탈 다이아프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펠빅 다이아프램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 9번이 아마 저거죠. 콕시지어스 머슬, 그 다음에 리베이터 에이니머슬 두 개가 여기 세이크로 튜브러스 리가멘트가 이렇게 저 안쪽에 있겠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사이를 메꾸고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꼬리에 있는 근육들은 뭐 콕시지어스 머슬 그리고 뭐죠? 콕시지어스 머슬, 그다음 미디알 앤 레이터럴 벤트럴 세이크로 카우달리스 머슬, 그다음 미디알 레이터럴 도살 세이크로 카우달 머슬 그런 근육들이 꼬리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근육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그 7주차 강의는 리스퍼레이티 시스템까지 포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근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